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며 장특공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결국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니 사실상 최근 임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구입자, 1주택 보유자가 규제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요구를 방지하고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처분 전입 기한이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신규 주택으로 적립하는 기한은 폐지했습니다. 주담대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요. 기존엔 90일 이내에 전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이외에도 비고가 주택이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됐을 때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해서 퇴거 시까지 허용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다시 한번 담겼는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종부세에도 적용하는 건데요. 즉 조정지역 내 2주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2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계산착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최대 감면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4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면 200만 원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안 해주는 것보단 낫지만서도 과연 크게 체감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높게, 이자는 낮게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를 먼저 많이 상환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연내 3.5%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과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을 꺾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양가는 가산비, 공사비, 택지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택지비의 객관성을 제거하고자 외부 검증위원회가 신설되고 가산비의 주거 이전비, 손실 보상비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최근 급등한 자재 가격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인데요. 핵심을 피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파격적인 부분이 없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심사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 기준을 모두 공개하고 그간 어려움이 컸던 이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일부 지역 해제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단계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많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 개정이 힘든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